자, 반갑습니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조혜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고2 분들 중에서 이제 정시 수능 국어를 좀 빠르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고2 분들이 이제 수능 국어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가 꽤나 다른 과목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꽤나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 좀 얻어가실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수능 국어와 이 내신 국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뭐에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체육 과목 아시죠? 체육교과. 체육교과에서는 시험을 크게 두 가지 정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기시험을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끔 이제 학기 말에 지필고사를 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명확하죠. 실기시험은 수행평가입니다. 실제로 뭐 이제 운동장 나가서 뭐 공을 차든 뭘 하든 실제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고요. 지필고사는 이와는 다르게 이 체육 교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죠.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이런 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체육에서의 지필고사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 물론 여러 가지 국어적인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에서 이미 배운 작품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묻는다고요? 근데 수능 국어는 그게 아니죠.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새로운 글과 새로운 낯선 작품들을 얼마나 독해할 수 있냐, 잘 읽어낼 수 있느냐 능력을 묻는 실기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국어를 준비하던 느낌으로 수능 국어를 준비해 버리시면은 조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은 암기 시험보다는 능력 시험에 가깝다라는 본질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뭐 수능 국어에서도 암기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문학 개념어라던가 필수 고전 문학 작품들이라던가 독서에 있어서 기초적인 배경 지식 등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갖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2 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고3 되기 전에 미리 좀 그런 개념적인 지식적인 영역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을까 한다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이 수능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라 함은 언내와 화작이 있죠. 이 두 개와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 파트 중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가 높고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잘 안 오르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이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 과목이라던가 문학은 그래도 고3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수업을 듣거나 뭐 여러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면 어느 정도 실력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고3 때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한테 되게 유리한 파트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독서 영역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독해력, 그 글을 읽어본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텍스트를 접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독서 영역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으셨죠. 쉽지 않은 사회예요. 이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 게 쉽지 않은 사회라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이 좀 크겠죠. 그걸 제가 뭔가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럼 독서 영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길 잘한 겁니다. 고3 때 독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사실 1년간 이 독서 영역을 정복해낸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수학 공부를 고3 때 갑자기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고3 때 수학을 완성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국어 영역의 독서 영역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고요. 빨리 시작해야지 고3 때 좀 편해집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아요. 수능 국어도 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문학 개념어라던가 고전 문학 작품, 필수 작품들, 독서 배경지식 여러 가지 있는데 고2잖아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 합시다. 독서 경험을 늘립시다. 텍스트를 많이 접합시다.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 독해력의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베이스가 만들어진 사람은 고3 때 편해요. 왜? 얘가 제일 보스인데 이 독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으면 고3이 훨씬 편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3 때는요,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독해력 베이스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유로울 때 독해 경험을 많이 쌓아놓자고. 독해 경험을 많이 쌓는다는 건 독해가 뭐예요?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많이 쌓으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은 두 가지가 생겨요. 무엇을 읽을 것인가? 뭘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을 읽으라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읽는 걸 추천드린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읽을 것인가,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이 독해라는 게 읽고 이해하기인데 이해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독해력이 쌓아지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민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읽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독해 훈련을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 교과서라 함은 국어 교과서뿐만이 아닙니다. 국어와 사회, 과학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으신 사회과학 교과서가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왜 굳이 국어 사회과학이냐 하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 교과서이기 때문이고, 사회과학은 이 사회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독서 영역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만 숙지를 해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된다고. 교과서가요, 박사님들이 윤문하신 글들이에요. 이 윤문이 뭐냐면 글을 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제된 좋은 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평가원의 이제 수능 기출도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라서 되게 좋은 글들이죠. 교과서와 일맥상통합니다. 되게 서술 패턴이라던가 서술 구조라던가 이 서술 양식들이 되게 비슷해요. 교과서를 정복하면 평가원의 글들까지도 넘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수능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읽기 연습을 하면 되지 않나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직 고2 수준에서 이 고3 최신 기출을 써먹기에는 약간 아깝기도 하고요. 약간은 수준이 좀 높아요. 최신의 국어 기출들은 꽤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어려운 글들에 도전을 하면 오히려 좌절감, 실패감만 맛보고 공부하는 동기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수준에 맞는, 수준보다 살짝 높은 글들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글이 교과서에 있다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활용해서 독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교과서는 너무 진부하잖아요. 교과서 읽고 싶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활용하면 좋냐면, 평가원 기출 중에서도 옛 기출을 좀 활용해 주세요. 옛 기출이라 함은 이제 최근 연도가 2025학년도부터 한 7개년 정도라고 볼 거예요. 그 이전 기출들을 보시면 되는데, 추천하는 거는 한 2008학년도부터 한 2014학년도 이 정도까지 기출문제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재본을 하신다거나 시중에 책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시중에 책은 많이 없어요. 옛 기출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EBS 아이사이트 가면 프린트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을 가지고 글 읽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만큼 옛 기출은 이제 최신 기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고2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만큼이나 이제 배경 지식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배경 지식. 게다가 또 좋은 거는 문제도 딸려 있죠. 얘는 문제풀이 능력도 어느 정도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교과서나 옛기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읽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량은 너무 많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과서의 경우는 하루에 소목차 하나 정도면은 페이지가량으로 한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거든요. 이 정도 읽기 연습을 하시면 되고, 하루에 옛기출 같은 경우는 한두 지문 정도를 읽기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럼 읽기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독해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해를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글을 읽고 이해한다의 기준이 뭐예요? 읽고 그냥 이해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해된 건가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 수능 국어에서 이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남긴다는 거예요. 남긴다는 거. 문장이 있으면 얘를 읽고요, 머릿속에 남아줘야 돼요. 이 문장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된 겁니다. 여기서 남아줬다는 뜻이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장,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뭔 설명했어?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든 옛기출을 읽든 일단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덮으세요. 지문을 가리세요. 천장을 쳐다보세요. 이 글이 무슨 말을 했었지? 설명해보세요. 말로 하셔도 되고요, 글로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요구하는 거 정리하면 뭐예요? 교과서나 옛기출을 준비해라, 읽어라, 덮어라, 설명해봐라.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독해력이 꽤 많이 쌓여요. 제가 이걸 왜 요구하냐면 나중에 고3 지문 가잖아요. 읽고 남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왜? 글들이 어렵거든. 이해가 안 돼요. 읽고 나면 뭔 소리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니까 조금은 쉬운 글들 가지고 그걸 기반을 쌓자고. 고2 때 이거 해놓잖아요. 고3 때 훨씬 편해집니다. 고3 때 독서가 보스몹인데 얘가 잡힌다고요. 고2 여러분들이 뭐 엄청,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엄청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그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루에 교과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아니면 옛기출 한두 지문 정도는 읽을 시간 투자해 주실 수 있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 정도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들 고3 때 편하게 독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책 안 읽었지만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빠른 시기에 정시 수능 준비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한다는 거고, 분명히 고3 때 이런 습관들을 잘 지켜서 꾸준하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신 분들은 고3 때 뒤돌아봐서 되게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2 때 내가 열심히 닦아 놓으니까 훨씬 편하구나. 그때 가서 되게 자부심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고3 때는 할 게 많으니까 그때를 배려해서 조금만 하루에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만 투자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2를 결정하느라 꽤나 고민들 하셨을 텐데 아무쪼록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